네, 우리는 모두 파이터다의 황진규입니다. 네, GS 블루벨트 이종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자막 넣을 때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해줘. 한글로. 네, 저도 한글로 하고 싶습니다. 한국 다 이게 인터뷰는 다 한국말로 하면서 여기만 영어로 하고. 저도 한글로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안 들어가 혹시? 깨지더라고요.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Q 할 때 Q가 GYU가 아니고 KYU예요. 상관없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니까. 고마워. 역시 우리 훈훈하구만. 각자 자기 편한 대로 다 일하고 있구만. 네네. 그리고 나도 이제 얘기하는 거 좀 영상 삽입해줘. 너 거만 삽입해서 넣지 말고.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거가 상관없는 영상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 초창기 MMA 영상 편집하면 중간에 막 포르노 집어넣고 그랬거든. 알아? 진짜요. 포르노를 집어넣는다고요? 그거 모르는구나. 네. 세대가 달라가지고. 저는 1세대잖아요. 거의. 1세대. 그때 처음부터 봤을 때 그때 이제 MMA 그때 무슨 경기 하고 있었죠? 그때 뭐 프라이드 이제 막 시작되고 그때 UFC 미국 판크라스 막 이런 거 할 때 아닌가요? 프라이드가 막 시작됐을 때였어요. 시작되고 때? 뭐 그 당시에 뭐 링스나 판크라스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제 미국 쪽에서 그거 글러브 안 끼고 UFC 막 하고 막 이랬을 때였어요. 그때 막 낭심 공격하고 이럴 때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했나? 그때 막 진짜 그랬었어요. 조선이라고 나오고 막 네. 그랬는데 그때 그게 너무 막 원초적으로 싸우잖아. 근데 이게 그 인간의 그 원초적인 것들이 막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그때 이 MMA라는 게 그때 사실 발리투도지. 무규칙, 이종격 투기 막 이럴 때 그때 그 편집 영상은 다 어떤 거였냐면 막 한참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막 포르노 삽입해서 넣고 막 여자 그 신음 소리 나오고 막 그렇게 교차 편집해가지고 본 적 없어? 이게 광고가 아니라 아니 그 영상이 그랬다니까. 꿈 아닙니까? PD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 기억이 안 나. 그 삽입해서 올려. 그냥 포르노를 봤으면. 있어. 있었어.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종 형님들은 알 거야.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받았죠. 편집 얘기하다가. 그래. 네. 나 하다못해 포르노라도 넣어주라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리뷰하게 될 경기는 오늘 어떤 리뷰죠? UFC 234에 있었던 우리 마동현 선수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동현. 네, 김동현 선수에서 마에스트로 동현, 마동현으로 바뀌었고. 이게 혼란이 많았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고 이름도 똑같은 거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그 작은 김동현 있잖아요. 그 짝동이라고 막 있어. 작은 김동현 시합하려고 했는데 그 기사에는 김동현 선수 웰터급 김동현 선수 사진 나와 있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상대 선수가 이제 디본테 스미스 선수였는데 이게 아마 저도 그냥 카페에서 봤는데 UFC 백사장이 그 웰터급 김동현을 자기한테 붙여준 줄 알고 불만이 많았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쟤를 붙여주냐고. 사이즈도 다른데. 사이즈도 다르고 나보다 몸무게 훨씬 나고 힘도 세는데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 라이트로 내려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이스트로 동현이었던 거죠. 그런 혼란 때문에 아마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경기 중에서도 이제 영어 이름 보니까 MA 그냥 이렇게 마. 네. 진짜로 놀란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마가 처음에 저는 왜 마로 나오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한글로 된 경기 보니까 마동현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구나. 부산에서는 마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마! 가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정말 사투리 10급도 안 되네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로 정말 화가 난다. 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동현 선수 시합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뭐 딱히 뭐 리뷰를 해야 되나 할 게 있나 뭐 싶어요. 상대 선수가 되게 디본테 스미스 선수가 리치는 엄청 길었지만 키는 마동현 선수보다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몸통만 잡으면은 사이즈 차이가 나요. 맞아요. 마동현 선수가 더 커. 네. 사실 처음에 그 경기했을 때 처음 좀 느낀 거는 마동현 선수가 긴장한 모습, 평소보다 조금 더 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몸이 더 굳어 있었고, 그리고 왜 굳었나 했더니 이제 스미스 선수가 이제 흑인의 그 특유한 리드미컬한 움직임 있잖아요. 스텝도 막 경쾌하고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빠지는 속도도 빠르고 막 사이드 스텝도 좋고 정말 상체 움직임도 엄청 좋고 하니까 이제 그 속도감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김동현 선수가 이제 그 속도감에 적응할 때까지 좀 몸이 긴장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라운드 때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그렇게 빠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묵직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1라운드 때 점점 간보기 하다가 상대방 속도감에 좀 적응이 되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지나면. 그래서 이제 승부를 낼 수 있겠다. 이제 그게 전략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펀치 공방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스미스 선수가 낮은 로우킥 한 2번, 3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기 전에 또 로우킥을 한 대 딱 맞고 나서 마동현 선수가 맞자마자 바로 다시 그걸 돌려줬어요, 로우킥을. 근데 낮은 로우킥을 돌려줬는데 그게 정말 상대방 그 스미스 선수의 무릎 그 두꺼운 뼈 부분에 정말 제대로 맞았거든요. 체킹을 당했죠. 네, 체킹을 너무 제대로 당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발이 다시 디딤발로 돌아가면서 땅을 디디는데 디디지 못했어요.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비틀거렸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린 거지. 왜냐면 통증이 될 때 오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때 제대로 온 이후에 이제 스미스 선수 원투가 딱딱 그냥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균형을 못 많이 잡았어요. 맞았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계속 많이 뒤로도 맞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 쓰러져서 약간 귀 뒤쪽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후두부 쪽이랑 귀 뒤쪽이랑 이 중간 지점을 맞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정신은 차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서 경기가 끝났는데 저는 그 로킥 체킹을 당한 이후에 사실 그 전까지도 해서 상대방 선수의 속도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와버려가지고 몸의 긴장도 다 안 풀린 상태에서 그거 체킹을 제대로 당하고 나서 그냥 운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가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뭐 해봤어야 아는 건데 근데 사실 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좀 뭐 어떤 부분을 느꼈었냐면 분명히 작전은 이제 그걸 갖고 나온 것 같아요. 1라운드는 한번 상황 한번 본다. 저쪽에서 뭐 갖고 나왔는지 확인도 해보고 일단 1라운드 일단 탐색전을 하면서 2, 3라운드에 쇼를 쳐보자. 그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몸하고 몸이 격돌하는 스포츠들은 어느 부위든지 다이면 느낌이 오거든요. 때리지 않아도 그냥 맞잡아도 느낌이 오거든요. 아, 얘 세다. 그 처음에 경기 전에 펀치 글러브 이렇게 딱 할 때 그건 아니지. 야, 씨, 무슨 초능력자냐? 사이코메트로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은 뭐 잽을 한 대 빡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드 위라도 빡 한 대 맞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스파크가 한번 팍 튀면서 알거든요. 아, 얘 나보다 센 애다. 그 느낌이 오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긴장했다기보다는 원래 그냥 마동현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굳이 강경호 선수하고 둘이서 그 거의 비슷하고 한 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 팀메드 2003년, 4년, 5년 그때 뭐 양성훈 관장님이랑 뭐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부산에서. 그때 한 번씩 갔을 때 그 막 운동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두 선수 다. 그때 막 스프릿 MC 나간다고 하고 막 인터리그 나간다고 막 준비할 때였어요. 그때 거의 같이 김도현 선수랑 강경호 선수랑 같이 운동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실제로 내 눈앞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니까 관심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시합하는 것도 그때도 막 더 많이 챙겨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둘 제가 그냥 평가했을 때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그냥 성정으로 그 성격으로 보면 강경호 선수는 시합이 있으면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마동현 선수는 긴장 안 해요. 원래 긴장하는 캐릭터가 아니야. 그럼 나랑 싸우면 되지. 티가 뭐. 안 나는 게 아니라. 티가 안 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동현 선수가 항상 뭐 했냐면 탑에 있으면은 이게 항상 안바 걸리게 팔을 내준대. 마동현 선수. 상대방 자신 있으니까 이게 딱 주면 당연히 이게 딱 묶고 이제 바로 안바 리버스 안바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힘을 빡 줘가지고 가드 패스를 하려고 일부러 대주는. 그게 딱 하면 캐치 되기 직전에 딱 뺀대요. 근데 그게 사실 위험하잖아. 그 양성 관장이 그 마동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 말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게 괜찮다고 뭐 상관없다고. 어차피 안 걸린다고. 근데 그게 긴장하거나 이러면 그거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실전에서.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긴장하는 성격이고 승부에 좀 약한 성격이었거든요. 와 대단하다. 이런 애도 있구나. 하면서 긴장. 그때 저는 높이 평가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긴장 안 하지? 흔히 말하는 진짜 상남자 스타일이네.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국내 시합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국내 시합 뛸 때 TFC 뛰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다 이겼었던 이유 원동력이 기량 차이도 기량 차이겠지만 그런 딱 마음이 있어요. 그 마동현 선수는 그 시합 플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뭘로 이길 건데? 네가 나한테 뭘로 이길 건데? 그게 아무 말 안 해도 플레이에서 그게 느껴져. 해봐. 네 뭘로 이길 건데 나를. 그게 느껴지니까 와 진짜 긴장 안 하는구나 이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되게 놀랐어요. 오히려 저는 그 UFC 입성한 게 웰터 시합이었잖아요. 그때 땜빵 경기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도미닉 스틸인가? 이명규 선수 대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첫 시합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와 역시 마동현 살아있네 이 느낀 게 사실 체격차가 나고 이러면 첫 시합인데 UFC 첫 시합에 입성하는 거고 상대방은 한 체급 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용가리 통뼈가 와도 긴장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긴장 안 했거든. 그때는 네가 뭘로 이길 건데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도 사람이잖아. 너 사람 아니야? 너도? 뭐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체격차 때문에 했지만 진짜로 해볼 수 있는 걸 긴장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요 그때.
아 그때 많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다 했어 자기가 할 거. 화끈했죠. 네. 화끈하게 했잖아요. 네. 물론 그 시합으로 입성을 하긴 했지만 음. 그래서 전 진짜 기대했거든요. 음. 와 이게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서 오퍼를 받고 들어갔는데 UFC 첫 시합이고 상대가 한 체급 위야. 그런데도 그 정도로 대담하게 시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선수 중에 몇 명 있냐 나 이렇게 묻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긴장 안 하는 선수가. 근데 어디 그렇게 있겠어요. 한 걸 보고 경험이 좀 쌓여서 자기 체급에서 싸우면 진짜 잘하겠다. UFC에서 가능성 있겠다. 어. 왜냐면 UFC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큰 대회 나가서가 주는 위축감, 위압감. 그게 사실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정도 대담하고 긴장 안 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너무 일단 저는 그 끝에 가서 뭐 이렇게 다운을 당해서 놀란 게 아니라 낮은 로우킥 2대를 맞고 긴장해 버리더라고. 펀치 공방은 없었지만 낮은 로우킥 2대에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느꼈다. 그때 이미 그 스파크에 기에서 눌렸다는 느낌? 그때부터 긴장을 했나 뭐 어쨌든 뭐. 그리고 한 2대, 3대부터는 느낌이 왔나 봐. 그 다친 쪽 다리였거든요. 그 전에. 근데 그게 느낌이 왔나 봐요. 그냥 이게 약간 힘들어 했었어. 그러면서 왜 그러지? 마동형 원래 그런 성격 아닌데 그런 스타일 아닌데 하면서 봤는데 말했던 것처럼 뒤쪽으로 갈수록 더 긴장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는데 로우킥에서 체킹 당한다고 다 그렇게 데미지 입지 않아요. 다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다 그러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냥 체킹 당해도 아이씨 체킹 당했네? 좀 아프네?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스타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심리적인 게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격파하잖아요. 격파하면 내가 자신 있게 빡 쳐면 나무가 빡 격파되잖아요. 그럼 내 손이 안 다쳐요. 그 내가 부서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빡 치면 부서뜨리면은 내 손은 괜찮고 이것만 부러지거든요. 근데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지면 그 마음에 이거 깰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깨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때 빡 치가지고 못 깨잖아요. 그럼 내 손이 엄청 크게 다쳐요. 그렇죠. 알아요? 격파 해봤어? 해봤죠. 6살 때인가. 그거 아니야 태권도. 태권도에서 이거 그렇죠. 접히는 거 스티로폼.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격투기 몇 년 했어요 마동현 선수가. 그렇죠. 로킥 차는 것도 수십 번은 찼을 거고 그게 뼈하고 부딪히는 게 엄청 많았을 건데 왜 유독 그때 그렇게 체킹을 다 해가지고 그게 막 쩔뚝거렸거든요. 그게 저는 그 영향 심리적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확실히 저도 좀 있는 게 로킥을 그러니까 체킹 당하기 전에도 한 3번인가 2번인가 허용 당했잖아요. 낮은 로킥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체킹 당하기 바로 직전에도 당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당하고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려줄 때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돌려준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러다가 괜히 뭐 로킥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나도 차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성급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신 있게 찼다기보다는 안 차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느낌일 수세적인 수도 있고. 느낌이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다리에 오히려 무리가 간 거 아닐까? 심리적으로 분명 과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생각해봐. 이게 부러졌을 때 팔은 안 다치는데 안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심리적 영향이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다. 해볼만 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찼을 때 체킹 당했을 때랑 이거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고 수세적인 상태에서 딱 찼을 때 체킹을 당했을 때 이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한 것 같았어요.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내가 마동현 선수 시합은 거의 다 챙겨봤는데 해외 시합도 뭐 거의 뛰었을 때도 거의 챙겨봤거든요. 해외 막 다른 나라 시합 가도 긴장 안 하거든요. 그냥 하고 근데 이분은 유독 그 디본테 스미스 선수가 기가 센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 케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 둘만 느낄 수 있는 그 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그거에서 좀 눌린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말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어쨌든 강경원 선수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인터뷰 영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동현 선수는 안 보였거든요. 따로 뭐 얘기도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인터뷰도 없어요. 지금도 안 올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게 좀 걸리긴 하네요. 왜냐하면 최두호 선수도 마지막에 졌을 때는 거의 잠수 타듯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뭐 제대로는 뭐 훈련 영상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자꾸 다리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마동현 선수 다리 괜찮은지 물어보는데 저는 오히려 김도현 선수 마음이 괜찮은지 마동현 선수 마음이 괜찮은지 걱정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지껏 기싸움에서는 접은 그치. 적이 그러니까 지면 졌지 기싸움에서는 지지 않고 자기가 보여줄 모습은 다 보여줬지. 동네 싸움도 그래요. 동네 싸움도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이기고 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씨발 니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돌려줄 거야. 니 왜 때리는데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받고 돌아온 날은 멍은 들고 아파도 마음은 편해요. 씨발 나도 했다. 근데 어떤 날 진짜 기분이 족 같으냐면 겁먹어서 내가 맞기만 하고 한 대도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때리고 맞고 돌아온 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막 1년 평생 그게 짐이에요. 짜증 그때 생각 막 짜증나. 병신 같은 새끼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왜 쳐맞고 한 대라도 때리면 되는데 왜 그냥 맞고만 있었냐. 그 느낌 우리 알잖아. 남자들은 수컷들 세계에서는 그 느낌 한 번씩 다 받아봤잖아. 그것처럼 마동현 선수도 그런 느낌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긴장한 거 기싸움으로 내가 어디선지 안 밀렸는데 처음으로 그런 거 느껴봤을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것도 로우킥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랬을까봐. 그러면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빨리 안정을 찾고 좀 뭐 인터뷰라든가 어떤 소식을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리가 골절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골절되는 게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예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그 웰터급에서 UFC 첫 시합할 때도 지고 나서 되게 당당했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고 나는 기로서는 체력과 기술과 체격으로 밀린 거지 마음으로 진 건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내 마음이 져버렸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찐따들의 용어로 쫄아버렸다. 이런 느낌 가졌을까봐. 그러면 진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복귀하더라도 저는 격투기 선수의 그 성향이 올라가는 선수들의 성향이 사냥하는 맹수들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런 선수들이 사냥 당하는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강하던 사냥하던 사람이 포식자였다고. 맥그리거 그랬잖아요. 맥그리거는 합인 만나기 전에는 계속 자기가 사냥하는 맹수였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근데 합인 만나고 나서는 느낌이 사냥 당하는 동물이 된 거잖아요. 초식 동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다쳐서 돌아설까봐 그게 좀 오히려 걱정해요. 다음 경기가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마동현 선수. 그렇죠. 진짜 중요하겠죠. 어떻게 되는 마음을 잘 추스려가지고 또 뭐 워낙 또 팀메드는 또 훌륭한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서로 또 잘 다독거려주고 양성훈 관장님도 뭐 워낙 베테랑이니까 또 잘 다독거려줘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겠죠. 그 감독님과 선수들 사이의 신뢰가 되게 좋은 것 같은 엄청 느낌. 좋아요. 예,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양성훈 관장님은 진짜 실력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양성훈 직접 만나보고 얘기해봤던 사람으로서 양성훈 관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그 프로 선수들이 시합 나가잖아요. 그 파이트 머니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초창기에는 파이트 머니 얼마 없잖아. 스프리드 MC 나가고 뭐 인터리어 나가고 돈 얼마 받겠어. 근데 자기도 엄청 힘들었거든. 내가 알거든. 체육관 운영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네가 그 시에 파이트 머니 그 시에 얼마 된다고 그게 쪼개서 나를 주냐고. 그때 나는 막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는 성격이었는데 그때 야 대단하다. 자기도 힘든데 힘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좋은 사람이니까 또 그 좋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관계로 또 마동현 선수 마음의 상처도 좀 잘 극복해서 좋은 또 복귀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몸도 마음도 빨리 잘 회복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빨리 추스르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